양파 껍질과 뿌리를 잘 씻어 달인 물은 음료뿐만 아니라 민간요법으로 쓰이기도 한다. 92살의 신봉님 할머니. 양파를 끓여 보리차 대신 즐겨 마시는데 혈압이 떨어진 것을 양파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나이 나서 양파 먹고 다 살아. 양파 먹었다가 이제까지 먹고 살아요. 젊어서부터 그렇게 양파 먹어서 그랬다가 그렇고 봐야지라. 양파의 항산화 성분은 퀘르세틴이다. 퀘르세틴은 녹차의 카테킨, 토마토의 리코펜과 동일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지방식 섭취와 흡연을 하게 되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게 되는데 이때 퀘르세틴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것이다. 총 8겹으로 이루어진 양파를 껍질부터 각 겹별로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의 함유량을 살펴봤다. 분석 결과 퀘르세틴이 가장 많은 부위는 겉껍질, 안쪽으로 갈수록 함유량이 줄어들었다. 가능하면 양파 겉껍질도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하다. 그렇다면 조리법에 따른 퀘르세틴의 차이는 없을까? 일반적인 양파 조리법을 활용해 삶았을 때, 볶을 때, 그리고 튀길 때 함유량의 차이를 비교해봤다. 실험 결과 조리법에 상관없이 생양파의 퀘르세틴이 95% 이상 그대로 보존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나리 역시 항산화 물질 활성도 검사 결과 높은 수치를 나타낸 채소다. 미나리의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은 플라보노이드다. 미나리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는 퀘르세틴과 루틴 그리고 페르시카린이 주성분이다. 이 물질들은 항산화 작용과 함께 항염 작용까지 갖고 있는데 정상세포를 파괴하는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억제해 몸의 산화를 막는다. 미나리는 반찬으로 먹을 뿐만 아니라 양리작용이 강해 옛부터 민간요법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불미나리가 약용으로 많이 쓰인다. 불미나리는 밭에서 재배되는 것이 특징인데 줄기의 아랫부분이 붉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반미나리라고도 한다. 일반 미나리와 재배 방법, 색깔에 차이를 보이는 불미나리. 항산화 물질 함유량에도 차이가 있을까? 일반 미나리와 불미나리의 항산화 물질 함유량을 비교 분석해봤다. 분석 결과 불미나리의 항산화 효소 유사 활성도가 30%로 일반 미나리보다 1.5배 높았고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10mg으로 더 높게 나왔다. 미나리는 바이타민 A나 바이타민 C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SOD 유사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반응을 억제하여 결국에는 세포의 노화를 억제시켜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간경화를 알아왔던 최경철 씨. 7차례 복수를 빼는 등 위험한 순간을 넘긴 것도 여러 번이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주 만삭이 된 임산부보다 더 심했으니까요. 만삭이 된 임산부보다 더 심했어요. 이 눕지를 못하니까. 최경철 씨가 5년째 하루도 빼놓지 않고 먹는 것은 불미나리 발효즙이다.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건강을 되찾은 최경철 씨. 그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간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간 기능 평가지표인 알부민, 글로불린 수치가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간 기능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 일반적으로 간경화 환자 상태를 평가할 때 차일드 분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A부터 C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A가 물론 가장 좋은 상태를 말하고요. 환자분 검사 소견과 진찰 소견을 볼 때 환자분이 지금 복수와 간성 혼수가 없는 상태이고 프로스론빈 타임, 빌리루빈, 알부민 수치를 종합해 볼 때 차일드 A로서 간경화 환자 중에서 가장 지금 좋은 상태로 간 기능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6년 전 간암 선고를 받았던 올해 62살의 남갱생 씨. 꾸준한 치료와 식이요법으로 현재 건강을 되찾은 상태다.
하루 2번 불미나리로 만든 즙을 복용하고 있는데 일반 녹즙이 아닌 발효액이다. 남갱생 씨는 불미나리 발효즙을 건강을 찾는 데 도움이 된 중요한 식이요법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네, 이게입니다. 이게 지금 숙성해서 짜주셔가지고. 네. 네. 숙성. 불미나리 즙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올리고당을 첨가해 자연 발효시키면 불미나리의 고유 성분이 그대로 녹아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효소까지 섭취할 수 있다. 신선한 채소를 통해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인체 내 항산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적절한 운동이다.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도리어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는데 많이 발생된 활성산소를 갖다가 중화시키기 위해서 몸도 거기 대응해서 적응하게 됩니다. 그런 인체의 적응 과정이 맞으면 활성산소에 대비한 항산화 능력을 운동에서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운동을 많이 할수록 항산화 능력은 커지는 것일까? 운동 강도를 달리하여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봤다. 두 사람에게 각각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60%에 해당하는 중강도 운동과 90%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하게 했다. 운동을 마친 뒤 활성산소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120분 후 DNA 손상 정도를 살펴봤다. 운동 전 비슷했던 DNA 파괴 정도가 고강도 운동 후에는 2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격한 운동일수록 DNA 손상도 커지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과 함께 자연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활성산소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세계 2위의 장수국 핀란드. 핀란드 사람들의 장수 비법 중 하나는 보라색 과일, 그중에서도 야생의 블루베리를 많이 먹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로병사의 비밀 여름기획 컬러 과일 건강법. 다음 이 시간에는 과일을 통해서 젊고 건강하게 사는 법. 젊음의 파트너 보라색 과일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과일 많이 드시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